자, 현대소설 연습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현대소설 연습 1을 꺼내세요. 자, 현대소설 연습 1 가도라고 했죠. 혹시 없는 사람? 프레티하는 사람? 다 있죠? 네. 항상 뭐 부족하고 그러면 가져와서 가져가시죠.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점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수 빼고 나머지는 다 도와주겠습니다. 자, 프레티 꺼내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현대소설 연습 2는 풀고 있죠? 이제 이건 이제 일단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좀 구강 소리가 이제 다음에 딱딱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걸 한 시간에 여기는 중요한 정보를 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으세요. 자, 프레트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펴시고요. 자, 맨 처음에 이경의 고향이죠. 이경의 고향은 어떤 종류의 소설인가?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액기. 많이 나네. 자, 꺼내시고요. 자. 이경의 고향은요, 고향이라고 제목을 썼지만 사실 이거 농촌 계몽소설이죠. 농촌 계몽 소설이긴 한데 사실 여기는 사회주의, 약간 사회주의 의식이 약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년 동안 살짝 위험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낼까 하기도 하지만 문학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작품입니다. 맞지? 그래서 일단 약간의 사회주의 의식이 반영된 농촌 계몽 소설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에요. 저도 이제 소설을 가지고 있는데 인물 간의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상당히 갈등 자체가 한번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소설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큰 소설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1페이지 봐봐. 자, 이 소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맨 처음에 조금 읽어보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잘 보세요. 옆에 들어가. 자, 우리 띄워주세요. 일어나세요. 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띄워주고 1페이지. 빨리 가요. 들어갑니다. 김희준이는 동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소설은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읽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를 끌어가야 됩니다. 주인공은 김희준이다. 근데 동경에서 만나봐. 유학 갔다 귀국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5년 동안 유학이었다가 고향은 놀라만치 변화했다. 밑들고 고향은 변했대. 자,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고향이 변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근대화가 있습니다. 이 근대화의 상징이 여기서는 4개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잘 봐봐. 자, 거기 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쳐봐. 시, 사철. 시라고 해서 시는 돼 있지만 사철이지. 사철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사철은 나라에서 만든 철도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철도를 사철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많아요.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여기 일본 동경을 갔는데 이게 지하철 노선도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같은 건 줄 알고 다 틀렸더니 막혀져 있어요. 다시 손을 또 끊어야 돼. 이런 게 있어. 환승이 안 돼. 내가 이제 가가지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게 안 되냐 했더니 거기 이제 영문이 친절하긴 하더라. 디스 대바라 까바네 아예 티켓도 그러더라고. 티켓은 사람이다. 다른 애 사람. 보니까 한쪽은 일본 J다리고 한쪽은 다른 데야. 사야 돼. 그래서 사철이에요. 사철. 개인 철도. 알겠지? 그거냐 그거. 사철이야. 그 다음에 10번째 줄 봐. 10번째 줄은 뭐가 있어요? 방축이지. 방축. 제방. 방축 또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또는 방축이라고 해서 댐 같은 거 뚝이 약간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그 방축 아래줄에 보면 12번째 줄인가요? 거기에 제사 공장이 있어요. 제사 공장은 뭐냐면 집에서 실을 짜는 게 아니라 아예 실을 짜는 공장이 만들어졌어. 고향에.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데는 또 뭐가 있냐? 양해 있지. 양해 굴뚝이 양해. 그 양해가 뭡니까? 시멘트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횟가루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발굴해서 만든 시멘트. 그지? 그 시멘트를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양이니까. 쌍용이라는 회사가 그래. 쌍용 양해 해가지고 시멘트 그거예요. 곰표. 시멘트 밀가루 돼 있지만 그 회사도 있어요. 그 시멘트를 서양 회에서 양회라고 그래요. 참고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에 철도가 들어오고 제방이 쌓아지고 제사 공장이 들어오고 시멘트 공장이 맞지?
고향이 엄청 변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고향 가서 좋아 안 좋아? 아니야. 갔더니 옛날 자기가 살던 집이 다른 데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중나이가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때 희준이는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이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자기 집의 옛터를 바라봤다. 두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덕세지감이라 그래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에 대한 느낌. 또 하나는 뭐냐면 상실감입니다. 근데 왜 상실감을 느낍니까? 이거 알잖아.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옛날에 내가 굉장히 정들어 살던 집을 이제 떠나가서 다시 그쪽에 가면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적 없나? 없구나. 선생님이 제주도에 좀 살았거든요. 제주도를 살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재밌게 살았어요. 되게 귀여울 때. 그래서 한 6, 7년 전이었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좀 컸어요. 가끔 여행 가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죠? 우리 집. 되게 그 살던 집을 갖다 애들이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상실감 느낄 거예요. 그래서 됐지? 됐고요. 넘겨봐 2페이지. 자, 이제 2페이지 가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은 동경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기대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 근데 실망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이 시골 마을에 소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 동네에 동경 대학교에서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우와! 엄청 출세해서 돈 많은 거 야, 대학 가면 돈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대단한 대학 나오면 돈 많이 버는 걸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졸업까지 졸업. 맞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읽은 사람 알 거야. 거기에 그 김소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소사는 자기 아들이 역부야. 여기서 일하는 그냥 작품인데 우리 아들이 갔다 와도 저보다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도 하고 졸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봐봐 2페이지. 자, 2페이지 가면 이 소설의 성격이나 이건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밑줄 거봐. 계몽적 사회주의 나와 있잖아. 약간 사회주의 의식도 있고 계몽적인 게 들어있는 농민, 농촌 계몽소도 있고. 주전에 거기 농민들의 의식 성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 뭐가 만들어져요? 그 마을에 중간에 두레라고 해서 공동 노동조직. 그러니까 두레가 그때 그래서 두레라고 하는 게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단결을 합니다. 굉장히 단결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마을의 마름이라고 하는 그 안승학과 대립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누구하고 연합해요? 안승학의 딸 안갑수. 갑수기하고 희준이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한쪽은 농촌, 한쪽은 공장에서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끝나는 게 바로 이 고향입니다. 거기 줄거리 다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특징은 거기 나온 대로 3번 밑줄 거예요. 근대적인 제도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이 소설에서는 근대적인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게 들어와서나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죠?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는 뭐냐면요.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거예요. 이제 개몽하려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 청년회가 조직되고 거기서 야학을 합니다. 그럼 야학을 하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겠지? 문제는 학생들은 열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요. 시간상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아끼고요. 거기 한번 넘겨봐. 4페이지. 4페이지에 정말 중간판을 4페이지 봐. 자, 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세요. 본문의 중간, 4페이지 본문의 중간쯤에 보면 그걸 찾아봐. 그는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한 거, 무의미. 자, 무의미. 세 번째, 무의미. 그래서 무의미 세모를 치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허무한 생각. 역시 세모 치세요. 제가 세모 친 이유가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뭔가 세상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마음과 또 뭐하고 갈등이 나면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서 8번째 줄, 7번째 줄 청년의 왕성한 열정 동그라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여기에 주인공 희준이 허무함과 열정 사이에서 허무와 열정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 해서 뭐해 하다가도 아니야 열정을 가자. 너도 그럴 때 있지? 공부하잖아. 내가 이 제주에서 뭐해 이거 하고 또 열정 있게 공부하는 거 사실 고민하고 있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일단 이것도 희준의 갈등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봐봐. 문제 1번 봐, 1번. 문제 1번 의미 많이 틀립니다. 잘 봐, 1번 문제. 자, 1번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 답은 2번이 맞아요. 거기 미음을 읽어보면
쥐꼬리는 송곳집이나 쓸 수 있는 쓸모가 있지만 그런 데는 쓸모가 없다. 맞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의 어떤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2번이 맞는데 4번다 4번. 4번에 보면 리을에 서쪽 새는 찬양하게 밤을 새워 울려니까.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는 저렇게 울까라고 생각을 한 거 진짜 묘사가 있어요? 없어요? 묘사가 어떻게 돼? 묘사야. 묘사이야 묘사. 학생들이 잘 물어보는데 묘사가 뭡니까? 잘 봐라. 묘사는 그림을 그리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요. 대상이 인물이든 배경이든 인물이든 배경이든 이것을 감각적으로 그려야 돼. 감각적으로. 이해되냐? 예를 들면 뭐 새가 울면 새가 뭐 뻐끔뻐끔하고 울어대면 색깔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외양 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뚤하게 생기고 눈을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다 맞아줘야 돼요. 이해돼서 맞아요. 그게 바로 묘사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촬영하면 계속 울려나 그 마음을 담아 그냥 울겠냐고 판단하는 건 판단이지 묘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묘사는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이거는 묘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사과는 아닌데 뒤에 보면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했다는 좀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서쪽 새가 정서를 더 심화시킨 것이 저거는 정서 심화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이번에 확실하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넘겨봐요. 자,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의 금강사의 T교수에서 T교수가 한국인일까, 일본인일까? 일본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서로 말을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준 거지, 실제 T교수는 일본인이에요. 이 학교에 교수나 강사로 처음으로 들어온 한국인이 바로 김강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고 야야 역시 일본어 같아. 한번 욕해 봅시다. 자, 봐라. 일본이 그래요. 법과 속이 아주 다르게 해서 하는 많이 치고. 네, 빨리 봐. 물론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요. 한 사람 괜찮은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오는 중에 이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선 유전의 김강사 T교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에 나와요. 거기 5번째 줄 봐봐. 5번째 봐봐. 이거 중에 김학표는 당장의 고개를 좌우로 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 속에서는 그게 자 이제 동그랗게 두개 있지. 지위, 양식, 맞지? 잘 쳤다. 이 김강사 T교수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뭘까? 왜냐면 생각을 좀 해봐요. 김강사 A 들어오나 강사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강사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정락의 강사는 좋은 자리거든. 그래서 이 지위와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사의 갈등이 있어요. 선생님, 양심이 뭔데요?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있어요? 공경 제국대학 다닐 때 문화 비판의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문화 비판이가 뭐냐면 약간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의 단체야. 그게 뭐 어때서? 물론 그게 일본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나쁜 거니까 잡아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교수도 안 쓰고 잡아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문화단체가 생기면 바로 해체시켜버리고 그게 카푸이다 카푸.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양심과 그 단체에 가입했던 양심과 현재 지휘사에서 이걸 좀 숨기고 있잖아. 선생님이 문화 비판에 활동하셨다면서 했더니 아니요 그런 일 없어. 거짓말이요. 막 이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휘와 양심 사이에서 지금 사실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를 누가 쥐고 있어요? T교수예요. T교수 다 알고 있잖아. 봐봐. D를 분명히 켰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교수로는 있지만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강사가 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봐봐. 자, 넘겨봐요. 7페이지. 자, 7페이지까지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 EBS 교재에 있는 부분이라 이건 안 해도 되고요. 넘겨봐. 8페이지. 자, 8페이지 가면 우선 주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제 밑으로 가, 주제 봐봐. 8페이지 가면 주제 밑으로 가요. 주제 밑을. 타락한 식민지의 현실과 지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타락했는데 그 속에서 양심적 지식이 느끼는 비애야. 맞아. 현실이 타락하면 양적 지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자, 특징은 여러분이 맡기고요. 8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게 아니니까 힘을 내라. 오후 시간이고 재미없는 소설이니까 잘못하면 돌릴 수 있어요. 힘내. 자, 보자. 자, 8페이지 보세요. 얘는 앞부분 좀 보겠습니다. 가. 교장은 테이블 위에 노인정을 서너번 올리며 급사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제 이 급사는 이제 그 신부름꾼이야.
했더니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 뚱뚱한 원흉인 친구가 허리를 노출 시간에 들어왔다. 여기 그게 가져오게. 헉! 아, 일본인들이에요. 뚱뚱한 친구는 교장관이 끝나기 전에 허리를 치고 더 나가다. 가까이다 그는 무슨 종이 조각을 들고 들어와. 교장이 전하다. 교장 김만주에게. 김만주씨, 이것은 당신은 사령서입니다. 자, 이리 오시오. 이게 뭐겠냐? 우리 학교에 강사로 유명한 유명장이에요. 김만주는 공손히 걸어가 사령장을 받아들고 허리를, 이제 그 학교에 강사가 된 거지? 말도 바뀌다. 이제 자네도, 벌써 바뀌잖아. 누구 씨하다 갑자기 자네도 하더니 우리 학교의 한 직원이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 전력, 힘을 다해 주시게. 더구나 우리 학교에서 조선 사람을 교훈으로 쓰는 것 자네가 처음이니까 한층 더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이해되냐? 다 일본인들 네가 처음 조선인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투가 바뀌었지. 더구나 이렇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자, 이왕 나왔으니 하나 가져줄게요. 이거 학예체에서 학교체에서 학예체로 바뀝니다. 김만필씨 당신은 뭐뭐입니다. 학교체를 쓰다가 인제 자네도 뭐뭐해 주게나 학예체로 바뀝니다. 맞죠?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문법으로 보면 합쇼, 하워, 학예, 해라인데 원래 욕을 쓰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령장 주자마자 인제 자네도 그제? 그래서 금방 어조에 따라 대우하는 게 바뀐 거야. 나의 직원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함부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정해봐 9페이지. 자 9페이지 가면 중단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라. 9페이지 가면 다이지다. 다다를 찾아봐. 다 중요해요. 다에 가면 이제 누가 T 교수가 김강석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사람은요 상대방이 약점을 알면 그 약점 앞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된다. T 교수가 그거예요. 잘 봐라. T 교수는 일본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무슨 말을 배우려고 했겠냐. 조선어를 좀 배우고 싶었겠지. 봐봐. 저는 요즘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만 좀 하는데 중국어는 좀 더 어렵긴 하더라. 성조가 있어가지고 어렵긴 한데 좀 하니까 조금 이해하고요. 요즘 막 들려. 그 재미가 있어. 중국 노래를 들었는데 막 이제 저기 뭔 말인지 들리니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봐봐. 이놈이 뭐라는 봐. 조선말을 배우느라고 신문에 나는 소설과 논문을 학생들로 통역해 달래며 읽었는데 우연히 당신이 쓰신 독일 신작가 군상이라는 논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독일 신작가들은 무슨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사회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작가들이야. 사회주의 성향의 작가들의 그 논문을 읽었는데 정말 경복했습니다. 경복이 뭡니까? 존경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잖아. 너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치고라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멋진 사회주의 성향의 글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경복이 진짜 경복일까 아니면 반어법일까? 반어법이에요. 저거나 다른 말로 하면 몰랐네 너 사회주의 한다며 또 쫓겨나겠다. 똑바로 해라. 위험의 일종이고. 독일 문화에 대해 당신만큼 연구와 이해가 깊은 이는 온 일본 안에서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H 관련 집에서 당신 이야기가 났을 때 그런 걸 우리 학교에서 맞이하겠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속으로 대단히 바랄 것인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쓰기 바란다. 그래서 쫓겨나라. 이래 반어법이다. 일단 이 다달라 전체는 사실 반어법 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읽어보면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일종의 뭐예요? 이어이에요. 협박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하십니다. 감탄. 그리고 더 많이 하세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격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뭘로 받아들여야 돼? 위협이에요. 계속 써봐라. 다 알고 있다. 너 쫓겨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협작뿐이죠. 대체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말할라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학교에 이제 채용을 담당하는 이 H 과장 후배들과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요. 봐봐. 자네는 또 그런 게 어디나? 난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 그런 건 어딨어? 저 과장님 속이다니요? 속이다니요? 자네가 나한테 와서 취직 청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사상방면 여기는 절대로 관계없다. 이래 이랬겠지. 사상 문제였지. 저는 그런 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랬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상이 무언이 그런 것도 아무도 모르고 더구나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그 여자는 나를 속이려나? 그리고 나서 A편에서 소리를 더럽히고 차쪽을 떨그하고 놓고 의자를 들이대면서 몸을 덜컥 제쳤죠. 그때 이윗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
언제나 ንም실넘실한 니글니글한 그 티교수가 음료수로 들어옵니다. 내가 다 말해줬네. 그만둬야지. 오케이. 다 일러 가신 거예요. 이래서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사태는 결국 이거예요. 양심적인 지식인이 더러운 세상 살기는 쉽지가 않다. 뒤에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면 이제 1번 2가 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지? 1번 문제 봐봐. 1번 됐지. 1번에 가면 1번 보면 어투의 전환을 통해서 국면은 상황이라는 뜻이야. 상황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맞지? 2번도 됐고요. 3번에 가면 방어법 이야기했고 4번은 내면할 뜻뿐입니다. 외면할 건 없어요. 5번 됐고요. 자 2번 문제가 2번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염세주의자. 2번에 보면 그 염세주의자이지 있을 거예요. 염세가 뭔가? 적어놔요. 염세는 뭐냐면 세상을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싫어하면 선생님 현실 비판적 아니에요. 조심할 건 현실 비판적은 세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비판도 안 해요. 그냥 세상 그렇지 이까지 참 살았으면 뭐해 해가지고 경로로 가고 절벽에 가고 마치 염세주의가 극한을 치다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품 같은 거 보면 어쨌든 그게 염세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만 3번. 근데 3번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인데 많이 안 나오는데 내용은 알고 갑시다. 여기 3번 문제에 보면 비유과 같은 행동.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남을 기만하는. 맞지? 이제 이거 그냥 써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쪽에 지우고 이거 준다. 지우고 적어놔요. 이거 속고 속이는 세태죠. 속고 속이는 세태. 우리가 누군가를 속고 속이는 세태. 잘 적어놓고 속고 속이는 세태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 봐봐. 3번에 4번에 보면 달과 같은 아이들이 거미줄 채를 들고 개천으로 막내하며 내가 선생님 슬픈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잠자리를 많이 햇살했어요. 잠자리를 딱 가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실을 잠자리 꼬리에 묶여가지고 장난치 나를 빡 이히히히 이러다가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이제 못 날아요. 그러면 날개를 떼요. 달리기를 시켜야지 애들 딱 와서 이겨라 해서 못하냐고 가지고 바로 딱 달고 어릴 때 철없을 때 했던 만행이다. 지금 수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잠자리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정말 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있었네. 옛날에 그랬나 보죠. 여기 나오잖아. 한번 읽어볼게. 발각선 아이들이 거미줄 채를 들고 아마 이 발각선 아이가 기백이었을 거야. 잠자리 채를 들고 개천으로 막내하며 발가슴은 잠자리를 발가슴이라고 해요. 잠자라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사느니라라고 부르는 것도 발가슴이야. 같은 발가슴인데 발가슴이가 발가슴을 속여서 불러가지고 그랬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 거야. 뭔지 알겠지?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해요. 떼고 죽이고 오케이.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트를 나눌 때 이 시를 많이 인용합니다. 4번이죠. 됐지? 넘겨봐. 자, 그 다음 11페이지 가면 자 11페이지 1번에 보면 A 있죠? 쉽게 하실게요. 이 작품 결국은 더러운 세상에서 패배한 지식인 이야기지. 그러면 전체 사회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개인 이야기야. 그래서 답이 1번인 겁니다. 나타나지?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 C는 안 됩니까? 도덕적인 사회 틀렸어요 벌써. 비도덕적인 사회와 도덕적 개인입니다. 여러분 알잖아. 일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이야기해. 맞아. 일본이 개인적으로 다 괜찮은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이상해.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사회와 개인을 볼 때는 그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일단 이 작품은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 개인이 겪는 아픔이에요. 오케이. 자, 정답 3번 아니다. 1번이 답이에요. 됐지? 여기서 그 다음 자 12페이지 미스터강. 자 미스터강을 동물로 비유해서 색깔 바뀌었고 카멜레온. 자 동일한 인물 한 명 찾아봐요. 우리 현대소설에 정광용의 에헤 배우쳤네. 미스터강은 신발 수리공 방구 상품을 말하고요. 그 다음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커피타입니다. 그 정광영 선생의 소설인데 이 커피타지는 의사예요. 이인국인데
얼마나 일본어, 일제 때 일본어를 열심히 했냐면 잠꼬대로 일본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잠꼬대, 너 자면서 이마세 이러면서 잠꼬대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해방이 되자마자 또 소련 편에 붙어요. 그래서 소련으로 아들 유학 보냅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전쟁 중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더니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사 간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는. 마치 그때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인국이에요. 어쨌든 저건 다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는 기회주의자의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여기는 미스터 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벤트 교재가 없는 부분이 여기 앞에 좀 있어요. 그건 좀 볼게요.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백두산 등장. 백두산. 이 백두산은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한 사람인데 이제 대비가 저렇게 돼요. 볼게요. 봐봐. 이 사람의 시각을 통해 방사목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맨 처음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펜 들어간다. 이렇듯 근지는 이천하고, 근지가 뭡니까? 근본 배경을 말해요. 이게 뿌리 근자에 땅 지자인데 근본 배경을 근지라고 합니다. 요즘 안 쓴 말이지만 우리 1930년대 잘 나온다는. 근본 배경은 이천하고 속에 득을 없고 무식해요. 가랑이가 치들기 가능하고.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좀 고귀한 출신이고 많이 배우긴 했으나 가난하고 또 가능하네. 근데 미천하지, 무식하지, 가난하지. 거기다가 생화가 뭐야? 생업이야. 생업, 직업이라는 게 보자 거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 헤어지고 꼬리는 사람 부르짝 헤매어지고 징 담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한 직업이라고 하던 그 코피뚜리 상봉이 미술거 코피뚜리 상봉이 뭔가 하나 있다. 최만식 선생의 소설에는 주인공의 별명이 다 있어요. 대표작 뭐야? 태평천하에 있지. 태평천하에 5대가 나와요. 태평천하에 보면 유종구, 윤직원, 윤창식, 윤동학, 윤경선까지 5대가 나오거든. 근데 이 별명이 다 있어요. 말대가리 윤용구, 두꺼비 윤두꺼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별명이 나옵니다. 자, 적어놔요. 여기서 코피뚜리 방사모 이 별명을 뭘 의미한다 적어놔. 이게 바로 해학성이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해학적인 성격, 해학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별명을 해줘요. 뭔가 기회주의에 능한 것 같은 소설 좀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잘 끌어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그래서 별명을 통해 해학성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좁지 않나? 좁지? 안 좁나? 아, 좁구나. 네. 그리고 그나마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정보에 자,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물론 생각이긴 하지만 누구 생각이야? 저거나 백두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두산은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하다가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건 일단 백두사가 삼복. 이 삼복에 갖는 생각이에요. 잘 적어놔요. 백두사가 장삼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근본 없고 미친한 놈이 영어 몇 마디 하더니 출세했네 이 말이야. 알겠죠? 발칙한 놈. 백두산은 생각하자니 속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던 코피뚜리 삼국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강을 줬단 말이지. 잘 알아봐. 근데 이게 뭐랍니까? 자, 해봐봐. 선영이 뭐예요? 저거나 선사라고 같은 뜻이다. 선영 또는 선사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오케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인데 옛날부터 조상들의 무덤이 영광에 들어가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마 조상 무덤을 잘 만들어가지고 코피뚜리 방사모기가 성공했나봐 이 뜻이야.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 시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가로쳐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저거는 언어유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 보면 백두산 찾아가지고 방사모에 뭐라 그러잖아요. 이복이나 미시다방 미스터가 아니라 모르니까 미시다방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언어 유희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쭉 읽어보면 이제 뭐는 나와요. 뻔한 내용이야. 이제 역사의식 없고 개인밖에 모르는 방사복 이야기. 그 다음에 백두사가 청탁을 합니다. 저는 백두사 청탁. 그 다음 비이야기 했대요. 요기랑 삼복이. 내가 비록 친일을 좀 했고 내 자식이 이러고 우리 집안이 친일을 했지만 이놈들이 우리 재산을 뺏고 못된 짓을 했네. 자네가 미물을 이용해서 복수 좀 해달래. 그럼 사실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에 붙어서 이익을 연치하는 것 뿐이지. 근데 허세를 부려요. 삼복의 허세. 이 감삼복이 엄청나게 허세를 부립니다. 까짓것 내 말 한마디면 미국 MP들, 헌병들이 가가지고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싹 다 그냥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삼복의 허세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몰락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자꾸 가글을 해요. 삼복이 이제 입에다가 물로 가글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확 뱉는 동시에 누가 맞아요 그거를? 근데 바로 스미스서 이글 장교가 낳자마자 에이! 오쉣! 아, 진짜예요. 원문에 보면 나와요. 퍼킹 데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 EBS나 이런 데는 X 데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스미스도 X 소리가 다 바뀌어져 있고 그런 원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퍽 얻어맞는 것으로 소설을 끝납니다. 결국 뭘 암시해요?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바로 최만식의 미스터 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권력에만 허망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알겠으면 좋습니다. 대체 자 여기 봐. 자, 내용은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거기 봐, 14페이지. 자, 14페이지 가면, 그죠, 뭐, 줄거리 잘 나와 있지? 읽어보면 뭐,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건 있어요. 주제 좀 잘 읽어보시고요. 특징을 보면 특징의 두 번째 밑줄 그어요. 대학적 어조와 풍자적 기법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려내요. 포핏들이 이렇게. 그러다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인물로 살지 말라고. 맞지? 자, 문제는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는데 한 문제만 문제 4번 보세요. 4번 가지고 선생님 4번 문제 이거 5번 아니니까 자신의 목적 아니야.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무식하니까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일부러 왜곡한 게 아니라 말이야. 답이 1번이죠. 대체 여기 봐요. 자, 그 다음 16페이지 연상선의 인종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능 출제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소설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맞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사실주의고 여러분의 국회 실력을 물어볼 때 최고야. 미묘한 심리묘사로 되어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소설이긴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쓸데없이 어렵게 소설을 써가지고 학생들 읽기 곤란하게 만들어서 출제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수능 출제할 때마다 영상성 소설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상대가 세 번이나 출제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구의 간편 수들이 역시 세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엔지니까 여기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똑같은 우리말인데 엔지 어렵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상구의 동행이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상구의 인종 이런 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됐지? 다음에 거기 16페이지 일단 여러분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여기에 연상구의 인종하고요 전상구의 동행인데 나란히 이게 중요한데 일단 대전 제일 깎게 이거 다 EBS 수특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준 이 프린트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EBS 수트 수록 부분 그죠?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강조했어요. 뭔지 알지? 장대식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나 주사 먹고 버튼가 한약 좋아 이러다가 뒤에 보면 죽어요. 그것도 장대식을 하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몇 가지. 첫째, 3일장 하냐 5일장 하냐 돈 든다 안 든다 그중에 또 매장하냐 화장하냐 거기다가 장례가면서 되게 웃겨요. 처음에 이제 가슴대기 부위는 기독교식으로 해서 성수 뿌려놨는데 잠시에 누가 와요? 재정형이 오더니 해가지고 부적 붙이고 막 불경 내고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모든 건 살아있는 사람의 자기 성에 차는 것만큼 그치? 그렇게 치르는 게 장례식이다. 딱 들으면 이겁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다.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인종이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내용은 미묘하게 이 아저씨의 심정이 나오는데 슬픈 부분 하나만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봐봐. 이거 재밌어. 자, 17페이지 거기에 미음과 미음의 딴소리 있지. 이거 되게 슬퍼요. 이거 읽으면 마음 다 알았습니다. 그럼 봐봐. 아빠 나 이뻐 그러면 이쁘지? 친구들은 안 이쁘다 그러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야 일단 이뻐 끝까지 아빠가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한참 친구들이 이래서 별로라는데 그러면 그래 하고 아빠가 말을 안 해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 엄청난 핍박이 가는 거지 맞지? 똑같아 여기도 그래 봐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미음의 딴소리 위에 기출부터 형님부터 읽어볼게요.
정의명자 기록이 좋으니까 이제 하나가 제골수를 찾아서 잘 쓰기만 하면 염려 없다는 말이죠. 딴소리, 그걸 봐봐. 딴소리 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 아, 딴소리가 아니라니까 형님 진짜 이건 알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시청률이 왔을 때부터 너무 긴장이 돼. 계속 땡볕이라 뒷말을 더 하고 입을 쫑긋쫑긋 하다가 귀이 빠져 맥이 풀려고 하는 눈만 멀거니 뜨고 선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다. 그러나 딴소리라고 핀잔 주듯이 힘있게 부인한 것은 용어가 거기 달아서 딴소리가 아니라고 무슨 변명이라도 하기 덤비기를 받는 것이야. 근데 갑자기 대꾸가 없이 용어가 담배를 붙이고 많은 걸 보자 정의 눈에는 빛을 절망의 빛이.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아 형님 딴소리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 하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얗게 못 죽어요. 이유는 피를 못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꽂으면 이 주사 이게 이제 피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주사를 꽂으면 피가 주사를 들어와 버려요. 심장이 힘이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신진대사량을 측정할 때 그거잖아요. 그 무슨 혈관이 얼마나 선명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학생들 헌혈하면 그죠? 얼마나 왕성해. 딱 꺼낸 순간 쫙 해서 470 나와. 그죠? 그다음 일반 주사도 쫙 그죠? 근데 몸이 약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혈관도 못 찾고 그 상태를 참고해라. 됐지?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18페이지 문제도 좋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거 꼭 여러분 성실하게 잘 풀어보시고요. 넘겨봐 이제 19페이지. 전산부의 동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해할 동행. 동행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적인 장면이 되게 많아요. 자, 설명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두 명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걷고 있죠. 한 명은 누구야? 그렇지. 한 명은 어부이다. 한 명은 사내입니다. 사내. 형사예요. 경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하고 사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죠? 과거에 아픈 일이 있었어요. 맞지? 그 중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는데 봐봐 이제 정리하자.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인산을 가다가 둘 다 양심의 무게, 눈의 무게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눈이나 눈. 이 눈의 무게는 양심의 무게야. 정말 중요한 거죠. 눈이 막 쌓여서 가지를 다 부러뜨리고 양심의 무게인데 바로 어부가 1차 양심. 여기 두 번째 양심. 이게 뭔 말이에요?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살인했다는 걸 다 숨기고 있었는데 고백을 해요. 나 사실 살인자다. 옛날에 내가 둑수를 죽였고 이제는 둑치를 죽이고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이거 살인 고백. 살인했다는 어떤 고백을 하는 그게 첫 번째 양심이고요. 두 번째 양심 또 나와요. 그치? 눈의 무게. 그거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잘 봐. 이 사내가 생물 선생님하고 추억이 있죠. 뭐를 못 살렸어요? 토끼. 근데 사실 이제 양심과 그 다음에 규범, 양심과 윤리적인 제약 또는 이 규범 사이에 공이 있는데 과거에는 누가 이겼어요? 과거는 규범이 이겼어요. 과거 윈. 근데 현재는 누가 이겨요? 이제 그 무게 때문에 현재 이게 윈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자, 양심에 따라 누구에게 뭘 줘요? 자, 이야기합시다. 자, 일단 오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살인 고백할 때 갑자기 어부가 품 안에서 뭘 뿔룩한 걸 쥐고 움직여서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흉기라고 생각해, 흉기. 흉기가 있을까 해서 사내도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했어. 뭐지? 권총과 수갑이야.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참이슬이었어, 참이슬. 아버지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지? 그래서 자기도 뭘 꺼내요? 담배를 꺼내요. 이미 2개 피는 먹고 18개 피 남았어요. 담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전사분께 여쭤보세요. 아니다. 2명 빼고는 다 핍니다. 저번에 선생님은 저하고 손명희 선생 빼고는 나머지 다 옳습니다. 자, 나가자. 근데 왜 18개 피 있는 담배를 줬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루에 1개씩만 피세요. 죽지 말라니요. 이해됐지?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결국 있어서는 그거야. 결국은 이제 과거,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에게 그죠? 인간적인 어떤 연민? 이걸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전사국의 동행이에요. 됐지? 그래서 일단 서로 오해하고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눈의 무게 느끼고 이 대목. 맨 마지막에 뭐가 내리냐? 눈이 옵니다. 화해의 분위기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바로 전사국의 동행입니다. 이 소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봐둬라.
강도 다 있습니다. 됐지? 넘겨봐요. 자, 20페이지 봐봐. 자, 20페이지 보면 줄거리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 밑에 거기 주제를 보면 밑으로 보나 이게 유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이 득수살인하고 이런 배경은 유교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진짜 이게 전쟁이라는 게 정말 슬픈 거야. 왜냐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앞피날 안 가면 되게 웃겨요. 봐봐. 인민군 들어온다? 그러면 못 살고 핍박받는 농민과 노동자가 득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조금 밑버튼 다 데려가 죽여주세요.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물러가고 국군이 들어오면 이제 누가 죽어요? 그때 그 지대 또는 다 잡아 죽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득수는 죽였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되니까 도망간 거야. 그래서 누가 죽게 돼요? 어부의 아버지가 죽게 된 거야. 맞죠? 어떤 그런 사정이 있다라 읽어보시면 된다. 자, 특징도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 잘 봐봐요. 거기 특징의 첫 번째 거 밑줄 긋자. 천재형의 사건 진행 속에 바로 과거 이야기. 누가 누구? 어부와 사내의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감추는 듯한 객관적 시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생각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라는 문체가 이 작품의 특징. 그래서 읽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6번도 있죠. 6번에 가면 유년시절의 상처가 인간에게 미치는 바로 인간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 자전거도둑. 맞지? 작년 수능에 자전거도둑도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제거든요. 그게 미애야, 서미애하고 주인공 나하고. 맞지? 물론 나는 뭐 통쾌하게 복수도 했잖아. 토프리 영감. 맞지? 그러니까 아마 기억 다 날 거다. 벌써 다 까먹었냐? 자, 넘어가자. 넘겨보세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같은 이런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 2번 같은 문제가 의외로 수능에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한 내용 파악인데, 디테일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넘겨가, 그 다음 22페이지. 그 유명한 모래톱 이야기. 자, 모래톱 이야기 좀 보세요. 모래톱 이야기로 수능에 이게 나오면, 뭐에 관점을 두냐면, 잘 봐. 이 소설의 갈등이 어떤 갈등일까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그렇지. 이건 집단. 어찌 보면 이건 집단 또는 사회와 사회, 집단의 갈등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적어놔요. 이게 부조리한 권력. 이게 권력. 이 부조리한 권력이 있거든요. 이 부조리한 권력. 그런데 이 부조리한 권력과 그 다음에 이건 뭔데? 바로 소외받은 소외된 민중. 부조리한 권력과 소외된 민중 사이의 어떤 갈등.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소외된 민중이 누구야? 바로 조마이선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저학적 인물이었어요? 누구? 갈바세 영감과 윤춘삼 씨. 그 중에 이제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갈바세 영감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맞지? 그런 내용. 왜냐하면 마을 사람 다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 이제 EBS에 있는 것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게 몇 개 여기 들어있어요. 봐봐. 여기 보면 앞부분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자, 쭉 내려가서 2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큰 도둑질부터. 큰 도둑질은 언제나 정치하는 놈들이 도마토나 놓고 하는 게 소두였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통이나 우리들의 현실상이 어떤 일을 앞세우겠다. 그때만 해도 불쌍한 문둥이들에게 살포과 일거리를 말린다면서 관청에서 뜻밖의 왜 문둥이들을 몇 배 해 보죠. 싣고 그 조마이선을 찾아왔더란다. 그야말로 선수들에게 아니방중. 이해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환자들을 좀 이 섬에 같이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많은 건 그렇고, 그래도 뭐 동포 사랑하니까 이랬는데 엄청나게 떼거지로. 그거 왜 그랬겠냐?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섬을 어떻게 되겠어? 떠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문둥이 나가라고 하고 이제 그 섬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문둥이들 와서 내쫓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봐봐. 20일 맨 밑에 봐봐.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고 넘겨봐.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그래서 그 섬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섬 사람까지 행동치가 돼요. 그 문둥이 때를 당장 맞아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못 이겨요. 알죠? 흙이 만들어지고 권력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 섬에
그죠?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땅 작업하고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걸로 소설은 끝납니다. 대체 거기 봐봐. 거기 줄거리 맨 마지막에 내가 같이 줄게요. 줄거리 맨 마지막 줄 봐봐. 달바세 영감은 감옥을 가고 건우는 행방불명되고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황폐한 모래톱 저마리 섬에 군대가 옵니다. 요새 군대가 머무는 건 절대 군대가 주둔했다기보다는요 바로 섬 그죠? 섬 그 개발 그죠? 섬 개발 작업하러 들어온 겁니다. 공병단 같은 게. 알겠지? 옛날에는 그런 걸 다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섬을 완전히 이제 개발시키려고 군대가 나타나서 들린 거 이걸로 끝납니다. 자, 이 소설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 봐. 여기 보면 어떤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성격이 밑줄 거봐. 사실적, 현실, 고발적하고 적어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고발하는데 피해 당한 사람이 직접 입장으로 하면 별로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선생님이 나를 등장시켜 1인칭 관찰자로 이 소설을 전개한 겁니다. 잘 적어놔요.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됐지? 자, 나머지는 됐고요. 문제도 이런 거 한번 풀만할 텐데 특히 2번 문제는 잘 풀어봐. 이게 나가 나오고 관찰자 이치고 바로 현실에 대한 고발자 역할을 좀 해줘요. 맞지? 이거 중요하다. 바로 3번이죠. 그렇지? 넘겨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사막을 걷는. 자, 제목 공부 좀 하자. 제목이 뜻이 뭐라 그랬지? 사막 같은 세상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사막 같은 세상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도장님, 왜?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자. 이래야 돼요. 무조건 저런 지도가 있는데 아직 멀었거든. 진짜 멀었어. 근데 애들이 막, 선생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런 데 해야지. 야, 엄청나게 남았다.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진짜 죽어요, 그러면. 맞죠? 가끔은 사막 같은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뭣도 필요한 거야? 거짓 희망도 필요한 거라고. 근데 한 노인네가 그건 훈장을 찾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뭘 느껴요? 아, 저 노인님 나이만 들었지 아직 철이 없구만. 인생은 허무한 건데 뭐 허무한 그 훈장을 찾겠다고. 내가 허물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자기 훈장 갖다 놓고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노인이 의외로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거기서부터 하고 이제 끝낼게요. 훈장, 소녀, 대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 나의 머릿속에 내리막히듯 꽂히는 생각,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목적어가 바로 밑에 문장에 있어요. 밑에 줄에. 이 세계를 겪고 있는 험한가, 무비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되냐? 노인이 허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만든 거야. 봐봐, 밑에 나와요. 저만큼 노인이 짐을 챙겨 공포를 떠나는 것이 보인다. 그럼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모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밑을 그어. 이게 뭔지 알아? 삶의 의지예요. 힘들게 물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집을 짓고 가로채요. 물론 이 집은 진짜 집이야, 거짓이야. 거짓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거짓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겨우 문턱을 즉 극복을 할 만한 순간에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자, 허무 여기 있다. 얼마나 얘가 미혹했냐. 맞지? 나 노인이 포기할 것 같아. 안 그래? 그 다음 봐. 나를 증오하고 있으리라. 그러다 어디가에서 다시 그 허무 극복의 시도를 하겠지. 또 어디서 또 훈장 산다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오늘 저녁 메뉴가 뭘까요? 그치? 또는 당장 해도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그래 나는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거다. 그게 사실일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하루하루 더 쓰는 힘이 되고 실제로 능력이 됩니다. 맞죠? 거짓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작품이야. 넘겨봐요. 27페이지. 주제 비추고 주제는 삶을 가득 채운 허무함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 그 노력은 나는 하지 않았지만 노인은 하고 있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나머지 끝에 읽어보시고요. 문제도 꽤 괜찮아요. 3번 문제 들었어요. 3번은 아예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아예 문제가 나와있어요. 그제? 맞잖아. 결국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삶을 이겨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3번에 잘했습니다. 이제 어제 나눠준 거 잘 푸시고요. 내일 수업 시간에는 다시 수능 안성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